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지난 한 주 정말 저를 들었다 놨다 하는 한 주였었는데 어떻게 지내셨는지. 뭐 나도 재밌는 한 주였지 뭐. 그래서 이제 실질적으로 이게 나도 그 뭐 20년 넘게 장을 봤지만 하루 만에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거는 거의 처음 본 것 같은데 그래도 나름 재밌더라고. 올라가기도 하고 떨어지기도 하고. 그러니까 저 사실 몇 종목 물려 있거든요. 근데 그 중에서 또 엠브레인이라는 종목을 제가 지난주 초에 매수를 하는 종목이 있었어요. 저희 다이버전스 신호를 줘서 매수를 했는데 그 종목은 또 금요일 날 다 하락을 해더라도 이 엠브레인만큼은 혼자서 뭐 가더라고요. 앞으로 뭐 나는 내 갈 길 가겠다. 그런 식으로 가더라고요. 이런 걸 보면서 또 떨어져도 갈 놈은 가는구나. 그렇지. 그럼 결론은 뭐 그 하락장일 때 잘 버텨주는 놈 혹은 뭐 더 오히려 올라가는 그런 종목은 반대로 상승장일 때 더 크게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종목들이 있는 거네요. 그렇지. 이제 뭐 실질적으로 하락장이 더 선명해서 올라가는 그 종목이 있다 그러면 올라가는 종목에 투자자들의 이목이 집중되기 때문에 다른 건 무섭잖아. 솔직한 얘기. 네. 막 장이 그냥 막 시장 전체가 막 시가총액 상위 종목이 막 몇 프로씩 빠지고 있으면 무서우니까 올라가는 종목에 사람들이 집중하게 된다고. 그러다 보니까 물론 부실주들이 올라가는 경우도 많고 하락장세에. 근데 그런 측면에서 보면 우리는 제대로 된 종목을 뽑아냈다 그러면 오히려 선명성이 더 드러나기 때문에 하락장에서 의미 있는 수익률이 나는 경우가 많아. 제가 사실 저는 이제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저는 가치 투자, 장기 투자를 했던 그런 사람이었었는데 지금은 바뀐 거죠. 추세 추종 매매를 하는 사람으로 바뀌었는데 제 심리적으로 좀 극명하게 갈리는 게 딱 이게 있더라고요. 전에는 오히려 떨어지면 좋아했어요. 그렇지. 저가매수의 중요한 기회다 이거는. 그래서 오히려 떨어질 때 마음이 너무 좋았어요. 더 떨어지면 안 되나? 오히려 이렇게 생각할 정도로. 그래서 계속 다 모았습니다 저는. 근데 지금은 정반대예요. 지금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이거 팔에 손절매야 되느냐? 야 물타기 또 해야 되느냐? 또 이런 생각 고민들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그 전보다는 이 종목에 대한 확신이 좀 부족하다고 할까요? 왜냐면 오랫동안 분석해 놓은 상태에서 이 종목을 계속 사야지라는 어떤 장기적인 플랜을 갖고 있는 게 아니라 제가 이제 어느 정도 만들어 놓은 선정해 놓은 그 종목 중에서 어떤 이 상승 신호를 주는 종목을 뭐 그냥 기본적인 것만 딱 파악한 다음에 바로 매수를 진입하다 보니까 이게 오를 때는 한없이 좋은데 반대로 떨어질 때는 야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예, 그러니까 이제 그 한마디 이거죠. 이제 손실을 어떻게 감당해야 되지라는 문제잖아요. 이걸 뭐 자산 배분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고 자산 관리라고 말할 수 있는 건데, 자 어떤 종목은 많이 떨어지고 어떤 종목은 좀 덜 떨어지거든요. 이걸 관리할 때 사실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자산 배분이잖아요. 근데 이 자산 배분의 키 포인트는 투자 성향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어떤 사람이냐, 어떤 성향이냐. 그러니까 나는 손절을 잘하는 사람이냐, 아니면 나는 손절을 할 수 없으니, 그러니까 저 같은 타입이죠. 손절보다는 물타기로 내 손실을 탈출시키겠다. 그러니까 나는 수익 내지는 제로화 시키겠다. 저는 항상 거의 대부분 그런 식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하는 방식이 투자를 한 종목에 20분의 1 정도를 투자를 하는 거를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는데, 물타기를 할 때는 제가 투자했던 금액의 2배를 합니다. 2배 이상. 그러니까 저점, 그 박스권이라는 게 눈에 보이면 그 저점에서 2배 이상의 금액을 제가 투자를 하면서 평단가를 확 낮춰버리면서 탈출을 금방 할 수 있는 뭐 그런 식의 전략을 좀 나름대로 쓰는데, 뭐 저 같은 사람도 있고 아니면 그냥 빠르게 손절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제가 가장 중요한 거는 이런 투자 성향을 먼저 아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자산 배분, 뭐 이게 가장 중요하다고 처음부터 말씀하셨으니까 저도 지금 또 말씀을 좀 드리는 부분이거든요. 이게 이런 시점에서 가장 또 중요하잖아요. 그렇지. 그래서 이제 실질적으로 그 지금 중요한 포인트를 얘기를 한 건데, 핵심은 뭐냐면 이제 성향을 먼저 알아야 돼. 방금 얘기한 것처럼 방 PD도 그렇다고 했지만 사실 나도 마찬가지거든.
어떤 투자를 했을 때 투자를 하고 그 다음에 그거를 회수를 하면 이익이 나야지 기껏 투자한 게 손실로 돌아오는 거를 나도 못 참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걸 어떻게 하면 손실을 안 나게 하는 방법이 있을까? 근데 이제 이게 여러 가지 그러니까 전략적이라기보다는 이건 전술적인 측면이 있어요. 그러면 전략과 전술을 좀 설명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지만 이제 그거는 지금 시간에 할 얘기는 아닌 것 같고, 그래서 이 부분을 어떻게든 수익으로 돌릴 수 있는 방법이 있냐? 있다는 거야. 이제 그래서 어떻게든 수익으로 돌려서 나와야 되는 게 우리가 할 일인 거고, 거기에 어떤 방금 전에 얘기한 대로 투입 금액의 2배를 투자를 해서 조그만 반등이라도 나왔을 때 최소한 본전, 최소한 원금을 회수할 수 있는 그런 형태를 만들어서 나오는 것도 또 한 가지 방법일 거고, 다른 종목하고 묶어갖고 해서 수익 나는 종목하고 묶어갖고 나오는 방법도 있어요. 그런데 하여튼 어쨌거나 그건 나중에 문제고, 얘기한 대로 지금 현재 자기의 성향을 먼저 확인하는 게 중요하고, 그거는 성향에 대한 판단이라고 그러면 종목에 대한 판단도 중요하단 말이야. 손절매를 해야 되는 종목이 있고, 손절매라기보다는 조금 이건 손절매하기는 안타깝다라는 종목이 있을 수 있거든. 무슨 소리냐면 아까 전에 얘기했지만 실질적으로 우리는 수익률도 봐야 된단 말이야. 예를 들어서 5% 상승을 해가지고 또 다시 떨어져서 뭐 마이너스 2%가 됐어. 그러면 우리는 5% 먹으려고 들어간 건 아니지 않냐 이거야. 추세 추종이라는 거는 차트 분석하고는 약간 다른 부분이고 가치 분석하고는 많이 다르지. 그런데 가치 분석하고 이 추세 추종하고 합치되는 부분은 뭐냐면, 가치 분석은 뭐야? 아까 중요한 얘기했는데 떨어질수록 즐겁다며. 그렇죠. 예. 그러면 이 추세 추종은 거기서 비슷한 의미가 있는데 뭐냐면, 이게 가치가 인정받아가지고 추세를 만들어가지고 상승을 하면 계속 가지고 있는 거잖아. 그런 것처럼 추세 추종은 가치하고 상관없이 지가 추세를 만들어가지고 가지고 가는 거라고. 그러면 그 와중에 우리는 거래 비용은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지. 무슨 소리냐면, 추세가 만들어진 줄 알았는데 예를 들어서 실패했단 말이지. 그럼 그랬을 때 어떤 비용은 뭐겠어? 손절매라든지 아니면 물타기라든지 이런 게 비용이 되겠지. 그러니까 항상 얻는 게 있으면 잃는 게 있다. 그러면 잃는 게 내가 만족할 수 있는 거냐 아니냐, 요걸 판단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정리를 하자면 포인트는 한 가지, 성향을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 거고, 그리고 또 투자하기 전에 그 성향에 맞춘 어떤 공부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종목도 예를 들어서 손절매를 해야겠다 하는 종목이 필요한 거고, 그러면 그건 뭐 아무거나 투자해도 되는 거야. 어떻게 보면 자르면 되니까. 근데 그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의미 있는 공부를 했다, 그럼 이런 것들은 또 거기에 맞는 투자법이 또 들어가야겠지, 기술이. 그러니까 사실 그 가치가 좀 탄탄한 주식 같은 경우는 무겁잖아요. 반대로 좀 그렇지 않은 가벼운 종목들은 상대적으로 오를 때 수익을 상당히 많이 주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종목을 할 때는 사실 손절로 대응을 하는 게 맞다고 보고요. 이걸 물타기 한다고 생각하면 그렇지. 맞는 말이지. 예, 가치 자체가 무거운 종목은 뭐 예를 들어서 뭐 SK 하이닉스나 삼성전자 같은 주식을 사는데 이런 주식을 사는 사람이 단타 치려고 사는 사람도 물론 있겠지만 이걸 손절하려고 접근하는 사람은 잘못된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물론 당연히 뭐 오를 것이라고 당연히 누구나 사겠지만 그렇게 생각하고 사는 것도 있고, 아니면은 계속 사 모아야지. 저는 뭐 방송이었나 뭐 어디서 본지 모르겠는데 그냥 적금 보듯이 삼성전자를 사는 사람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 사람은 가격을 보고 사는 게 아니라 그냥 몇 주씩 그냥 사는 거죠. 그런 사람들은 손절, 물타기 이런 게 다 의미가 없는 사람. 그러니까 이런 사람이 아니라 내가 팔기 위해서 시세 차익을 노리기 위해서 사는 사람들은 이 종목의 가치에 의해서 전략 포지션이 바뀔 수 있겠구나. 말씀 들어보니까 그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근데 이제 방금 전에 한 가지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 뭐냐면 주가의 위치도 중요하다고. 예를 들어서 아무리 좋은 뭐 삼성전자라든지 SK 하이닉스 진짜 뭐 망할 회사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가치적인 측면에서 충분한 어떤 신뢰성이 있지만 위치가 어디냐에 따라서 손절매로 대응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있을 수 있거든. 역사적인 19국가에서 예를 들어서 시장 자체가 하락 추세로 돌아섰다. 그럴 경우에는 그걸 그냥 갖고 있어가지고는 안 될 수 있지. 그래서 이제 요거는 뭐 틀렸다는 게 아니라 약간의 첨언. 그래서 아무리 좋은 주식도 손절매로 대응해야 될 때가 있다.
근데 그거의 핵심 포인트는 뭐냐? 주가의 위치. 이런 부분도 있다는 거지. 지금 이제 손절매, 물타기 뭐 이런 말씀을 이제 하시는 거 들으면서 갑자기 문득 이런 생각이 떠올랐어요. 종목을 사야 물타기를 하든 그렇지. 모르면 수익을 내든 그렇지. 떨어지면 뭐 어떤 작전을 다 할 텐데 중요한 건 종목을 사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종목을 살 때 지난번에 언급하셨던 게 이제 종목풀이 있다. 근데 종목풀이라는 거를 먼저 뭐 만들어야 되는 건데 종목풀을 그렇지. 만들기 전에 먼저 알아야 될 거는 종목풀의 의미, 종목풀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느냐, 뭐 이런 거 좀 알고 싶은데 소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요? 일차적으로 내가 투자하는 종목에 대해서 전혀 개념이 없다. 그냥 그야말로 무조건 상승 신호가 나왔으니 매수 신호가 나왔으니 들어가야 된다. 이건 좀 아닌 것 같아. 리스크가 너무 큰 것 같고 그렇다고 미리 종목을 준비해 놓지 않고 하면 시간적인 부분이 굉장히 왜냐하면 그 신호가 나온 다음에 그걸 부랴부랴 공부를 하려면 안 되니까 미리 공부해 놓는다는 의미에서 시간을 절약한다는 의미에서 종목부를 미리 준비하고 그 다음에 어떤 신호를 찾는 그런 형태로 갔을 때 어떻게 보면 효율적이겠지. 종목풀이라는 거는 결국 그 좀 수천 개 되는 종목 중에서 걸러내는, 그러니까 골라내는 게 아니라 안 좋은 거를 깎아내는 형태의 종목이에요. 왜냐면 종목풀이라는 게 더 많잖아요. 실제적인 종목보다는. 그러니까 전체적인 종목보다 가지고 있는 종목 자체가 골라내기엔 너무 한계가 있고 안 좋은 종목들을 깎아내는 방식으로 갖고 계시는 건가요? 그런 면도 있는데 실질적으로 그렇지. 시각이 아주 독특한데 이게 깎아내는 면도 있고 또 모아놓는 면도 있고 어떤 개념이냐면 일단은 가치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안 좋은 건 깎아낸다는 의미가 통하는 거고 그 다음에 모아놓는다는 거는 좀 뭐랄까 업종 대표라든지 아니면 어떤 특색이 있다든지 이런 것들은 또 모아놓는다는 개념이 있으니까 약간 이렇게 두 개가 짬뽕됐다고 얘기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방금 얘기한 것처럼 전체 시장이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는 깎아낸다는 의미가 더 많지. 왜냐하면 안 좋은 건 버려야 되니까. 그런 거. 그럼 이제 그 종목풀이 궁금한 게 업종이라는 섹터를 놓고 가령 예를 들어서 뭐 뉴딜이다 아니면 뭐 배터리다 뭐 이런 식으로 그런 업종에 따라서도 구분을 짓나요? 아니면은 그냥 어떤 기본적인 분석에 의해서만 뭐 매출이라든지 신장률이라든지 유보율이라든지 뭐 비지라든지 이런 것들에 의해서만 구분을 짓는 건지. 사실은 네. 아주 구체적으로 이렇게 구분해 놓으면 더 좋아. 왜냐하면 시장의 흐름에 따라서 지금 지난주 같은 경우에 급락하는 모습을 보였잖아. 그러면 예를 들어서 업종에 대한 공부가 필요하고 시장에 대한 공부가 필요한데 그럼 뭐 공부하려니까 어려운 게 아니라 왜 떨어졌는지를 봐야 된단 말이야. 그러면 지난주 같은 경우에 금리가 이슈였는데 금리가 이제 실질 금리가 올라가고 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한 부담감으로 인해서 문제가 발생했단 말이야. 그러면 이랬을 때 금리가 올라가는 게 유리한 종목이 있을 거고 그리고 금리가 또 떨어지는 게 유리한 종목이 있을 거고 또 불리한 종목이 있을 테고 그럼 이런 부분들을 미리 구분해 놨다면 실질적으로 뭐 추세가 이미 만들어진 부분도 많지만 그걸 예측할 수가 있는 거거든. 왜냐면 지난주 같은 경우 완전히 확실했으니까 뭐 때문에 이게 장이 지금 깨진다 이런 부분이 확실했으니까 이런 부분은 그러니까 타이밍에 그때 타이밍에 써먹을 수 있는 아주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아. 근데 저희 같은 잘 모르는 사람들은 사실 그게를 잘 몰라요.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 공식 같은 거잖아요. 기름값이 오르면은 어떻게 돼?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주식에서 자 기름값이 올랐어. 그럼 어떤 종목은 떨어질 거고 어떤 종목은 오를 거라는 거를 이 업종에 대한 공부를 해야 되는데 이거 어떻게 공부해도 잘 모르겠더라고요. 왜냐면 그게 전혀 모르는 분야도 있고요. 뭐 단순하게 금리가 오르면은 금융 쪽이구나 뭐 느낄 수 있지만 전혀 좀 생소한 쪽의 업종이거나 이러면은 그게 좀 쉽지는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떤 원인은 알겠는데 이거에 대한 결과를 모르는 거죠. 어떤 업종이 수혜를 받고 어떤 업종이 피해를 받는지 이런 부분에서 혹시
추천해 줄 수 있는 어떤 뭐 책이나 공부할 수 있는 자료들이 혹시 있나요? 글쎄 이제 최근 내가 갑자기 생각나는 건 없는 것 같은데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가 주식 투자를 해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여기 있는 거야. 세상에 돌아가는 것들을 알 수가 있는 거지. 그래서 이제 이게 지금 어떻게 보면 방금 전에 금리 얘기를 했는데 금리 하니까 이제 금융주 얘기를 했는데 금리가 올라가면 금융주가 올라가는 좋구나. 왜? 이런 부분들을 알아가면서 우리는 세상에 돌아가는 일을 알 수가 있는 거야. 근데 주식 투자나 여기 다른 뭐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도박이나 이런 거는 그걸 가지고 뭘 배울 수 있는 게 한정적이잖아. 인간의 본성은 탐구할 수 있을지언정 세상 돌아가는 얘기를 도박을 통해서 알 수가 없어요. 경마를 한다고 그래가지고 예를 들면 인간의 심리에 대해서는 조금 요만큼 알 수가 있겠지만 세상 돌아가는 일을 그걸로 플러스 요인이 너무 적잖아. 근데 주식 투자라는 거는 공부를 하면 할수록 이 부분에 대한 어떤 식견이라든지 아니면 그 자아의 어떤 그런 발전에 도움이 된다는 거야. 그래서 이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인데 나중에 한번 내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책을 한번 찾아보고 추천을 한번 할 수 있도록 할게요. 근데 이번 이 포인트는 굉장히 중요한 지적인 것 같아. 그러니까 종목 풀이라는 거는 그러면은 투자자가 어떤 경험을 했느냐에 따라서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저랑 소장님과의 종목 풀이 완전히 다를 수밖에 없네요. 그럴 수 있지. 그럴 수 있는데 이제 나는 지금 종목풀이라고 얘기하는 것들이 뭐가 있냐면 우리가 지금 주사위 채널에서 얘기하는 다이버전스가 두 가지 관점이 있는데 하나는 다이버전스 지표를 얘기를 하는 거고 헷갈리실 수 있을 것 같아서 한번 정리를 하고 넘어가죠. 다이버전스 지표가 있고 다이버전스 신호가 있어. 그럼 다이버전스 신호라는 건 어떻게 보면 우리 입장에서 간단명료하게 매수 신호를 얘기를 하는 거야. 그리고 다이버전스 지표라는 것은 시장에 대한 어떤 예측적인 측면이야. 그러니까 다이버전스 신호가 나온 종목들과 상승률과 뭐 여러 가지 기타 지표들이 모여 있어서 다이버전스 지표를 형성하게 되는데 그걸 통해서 우리가 내일 시장이 어떻게 될 거라고 예측을 하는 것이지. 그래서 그게 다이버전스 지표고 그 다음에 다이버전스 신호라는 것은 한마디로 매수 신호야. 그냥 간단하게 매수 신호가 나온 종목이 뭐냐 그럼 그게 다이버전스 신호가 발생했다 이런 뜻이거든. 그래서 이제 요렇게 좀 구분하면 될 것 같아. 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종목풀이라는 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고 네, 어떤 식으로 이거를 활용하는지 말씀을 하신 거잖아요. 그럼 이제 종목을 실질적으로 선정하는 순서들이 또 있다고 제가 들었는데 예, 그거에 대해서 일단 오늘 좀 내용을 다루는 걸로 할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1차적으로 종목풀을 만들어야 됐지. 종목풀이라는 건 어떻게 보면 우리가 뭐 흔히 얘기하는 풀장 같은 거니까 종목풀을 일단은 종목들을 모아놔야겠지. 아까 얘기한 대로 전체 4,000개 종목에서 자를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뭐 이를테면 그래서 종목풀을 하나 만들어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상승률을 확인해야 돼. 그러면 상승률이라는 건 뭐냐면 우리는 추세 추종이니까 상승하는 종목 중에서 뭔가 매수 타이밍을 그러니까 종목 선정을 해야겠지. 그러니까 상승률을 한번 확인해야 되는 거고. 상승률을 확인한다는 거는 그 종목 맨 처음에 이제 종목을 어느 정도 선정하는 거 안에서 상승했던 종목들을 다시 또 골라내는 거지. 거기서 다시 추려내는 건가요? 아니면 거기서 그냥 체크를 하는 건가요? 체크박스에다가 상승한 거 체크하는 건가요? 아니면 또 깔때기처럼 거름망이 돼서 또 거름망이 되는 건가요? 네. 남은 것들을 네. 모아놓는 거지. 그래서 이제 이 중에서 우리는 지금 뭘 한 거냐면 추세 매매에 대한 기본적인 어떤 가장 중요한 자료를 지금 모았지만 이게 아까 우리가 뭐 손절매 같은 얘기도 지금 네. 개인적으로 했지만 손절매를 할 거냐 아니면 그냥 물타기를 할 거냐 했을 때 그냥 간단 명료하게 두 가지를 구분한다고 했을 때 과연 이게 손절매로 대응할 종목인지 아니면 물타기로 대응해도 되는 신뢰성이 있는 종목인지를 구분하기 위해서 이제 그 다음 단계가 또 필요하게 된 거야. 잠깐 차트 보면서 좀 말씀을 나누시죠.